자, 오늘은 또 7번째 강의 돈이 보이는 차트.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번 방송을 또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들어도 항상 새롭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차트 분석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거래량 분석만 정말 50% 정도, 60% 정도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말 차트 분석, 종목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7강 거래량, 세력이 만드는 거래량과 매물대를 공부할 예정인데요. 거래량은 곧 차트다라고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래량이 곧 차트이다. 거래량의 일반적인 이론과 거래량의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 거래량의 해석만 가지고 저보고 1년 365일 강의를 하라고 해도 다 할 수 있을 만큼 저 3번의 거래량의 해석은 많은 거래량의 경우에 차트의 흐름들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이제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량이 곧 차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수급에 비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가는 경매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대표님 왜 이 종목은 바닥을 찍은 것 같고 실적이 너무 좋은데 왜 못 가죠? 이 종목은 왜 못 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못 가느냐? 누가 사줘야지 가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그래서 경매와 같다 그랬어요. 경매 시장에서 사과들이 많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중에서 이왕이면 예쁜 사과, 맛있어 보이는 사과가 사려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를 많은 경매자들이 같이 낙찰을 받겠다라고 입찰을 한다라면 그 사과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과를 공급하는 사과 농부가, 과수원 농부가 한 사람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팔고자 할 때 골라서 팔 수가 있어요. 바로 주식은 경매와 같다.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그리고 주가가 그렇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럼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주가는 떨어진다 그랬어요. 종목을 안 팔면 주가가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안 팔고 싶었었어요? 과거에 주가 조금만 떨어지면 이거 팔까요? 팔아야 돼요? 손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만 떨어지면은 한 1%, 2%만 떨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시고 물어보시고 항상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렇게 주식은 돈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가가 하락해서 내 계좌에 마이너스를 입게 되면 빨리 뭔가를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해서 팔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생겨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팔면 안 떨어지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주식은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라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떤 미술을 썼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내일 모레 D+2이니까 내일 모레 자금을 써야 하는데 오늘까지 꼭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꼭 사야 하는 경우는 없지만 꼭 팔아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매도 물량이 나와서 주식은 또 매도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되고 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도보다가 매수가 많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바닥권이다라고 치면 여기가 바닥권이 어디 바닥권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계속 바닥권에서 횡보하다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매도보다 매수자가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 또한 상투권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요. 상투권에서 주가가 늘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매수자들이 고점에서도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점에서 매수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고점에서 매수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점에서 매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왜? 고점에서 매수가 많은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죠. 고점에서 매수가 많다라는 건 분명히 누군가가 거기서 물량을 털어내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세력들은 저점에서 매수를 하지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고점에서 매수세가 늘어났다라는 건
누군가가 저점에서 매수한 세력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고점을 만들어서 물량을 떠넘기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 뭔가 오르고 있는,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막 열심히 쳐다보다가 나는 저걸 언제쯤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주가가 고점에서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나에게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투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면 이거는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얘기는 주가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팔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많이 오른 종목이 상투권에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일단은 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게 음봉이라면 당연히 36개 주랭랑을 쳐야 되고, 양봉이라면 부분 비중을 줄이면서 추세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투권은 그동안 주가 상승으로 매도 대기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100%, 200% 상승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더 많이 가겠구나가 아니라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거는 상투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단기 매도 물량들이 출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새로운 매수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 동시에 새로운 매수자가 등장을 할 때 그게 개인들의 물량이 된다면 그건 단기 고점이고요. 만약에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세력들의 어떤 손바뀜이 이루어진다면 추가 상승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랄까요? 고학년적인 질문, 여러분들이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표님,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게 상투권이 개인들의 물량인지 세력들의 물량인지를 어떻게 파악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눌림목의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눌림목의 흐름. 고점 상투권에서 단기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에 깊은 조정이냐 아니면 단기 짧은 기간 동안에 얕은 조정이냐가 바로 손바뀜의 세력이냐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이냐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단기 얕을 것이냐 깊을 것이냐 짧을 것이냐 길 것이냐는 그 당시에 거래량이 터질 때는 몰라요. 그럼 언제 알 수 있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종목이 조정을 받을 때 그 조정의 끝자락이 어딘지를 판단을 해봐야 할 수 있죠. 그럼 일단 나는 어떻게 돼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면 뭐예요?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관망자의 입장으로 눌림목을 공략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종목이 끝났다면 시세가 끝난 걸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은숙 대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있죠. 바닥권에서 세력들과 함께 저점 매수를 하는 건 굉장히 곤욕스럽다, 힘들다. 왜? 세력들은 개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매집의 시간들을 세력들이 하고 있는 6개월, 1년 동안의 매집의 시간을 내가 같이 하려면 너무 힘들다. 제가 과거에 2020년도 코로나 때 우리 진단키트 관련주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움직일 때요.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랑 같이 오랫동안 동고동락하신 VIP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엑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을 3,200원, 300원, 600원부터 3,700원까지 VIP원님들께 이거 매집 차트입니다. 진단키트인데 너무 좋습니다 하고 한 3개월을 매수를 했었어요. 조금씩 매수하시고 신규원이 들어오셔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한 2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못 버티시는 거예요. 주가가 높은 가격에서 3,6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200원까지 빠지니까 못 버티시고 또 밑에서 사신 분들은 지루해서 못 버티시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막 그때는 제가 이제 보낸 문자로 막 밤에 막 문자가 와요. 협박 문자도 오고 야이 뭐 18 무슨 뭐 욕부터 시작해서 네가 전문가 막 이런 얘기도 오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이 원형 탈모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종목이 1000%가 움직였습니다. 아는 지인한테도 제가 그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말 친한 친구한테도 이거 괜찮은 종목인데 진단키트 한번 크게 갈 것 같아. 차트 매집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사석에서 밥 먹다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아마 매수를 했었나 보죠. 근데 안 가니까 연락이 없더라고요. 주식 추천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연락이 없어요. 그렇다고 주식이 잘 갔다고 해서 저한테 명품백을 사주는 건 아닙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면 끝인데 밥 한 끼 먹자고 우리가 욕을 먹을 필요는 없죠. 원수가 될 필요는 없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 15%, 20%가 하락했는데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도 이제 VIP 가족분들하고 크게 수익을 냈었습니다. 저희 그 VIP 회원님들 중에 1000% 이상 수익을 내신 분이 계셨었어요.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셔서 그랬는데 이렇게 매집 종목들은요. 세력들은 개인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에 제가 얻은 교훈이 그래 개인 투자자들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는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일단 1차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그 조정이 되돌림이냐 아니면 제자리냐를 확인해서 되돌림이냐 눌림목이냐를 확인해서 되돌림이라면 버리면 되고 눌림목이라면 들어가자. 이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매집 차트를 바닥에서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을 공략하시는 게 수익도 빠르고 크게 내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새로운 매수 대기자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이 바로 서남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이 종목 하나만 갖고도 1시간 강의하라면 할 수 있어요. 예, 대본 없이도. 자, 이 서남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주가는 실적은 별로예요. 이 종목이 뭐죠? 상온 초전도체 관련주로 급등했던 대장주죠.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왜 뭐 추천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종목도 기술 특례, 상장 특례 기업이에요. 자, 서남의 종목을 보시면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를 이거 제가 공개 특강에서 여러 차례 공부를 했던 종목인데요. 세력들의 단가가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를 한번 화면을 보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내가 알면 선수계? 그죠? 어려워요. 그런데요. 거래량이 터진 자리를 보시면 사실 가장 많이 거래량이 터진 자리는 저 위에 장대 음봉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단 하루. 그런데 바닥권의 8월 달에 제가 네모, 세력 평단이라고 써놓은 자리 있죠. 네모 박스. 저 자리가 바로 세력들의 평균 단가입니다. 바로 6,000원 언저리예요. 즉 4,000원, 5,000원, 6,000원. 서남의 세력 형님들이 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죠. 네, 4,000원, 5,000원, 6,000원대가 바로 세력의 평단이에요. 자, 왜냐? 바닥에서부터 개인들한테 매수 기회를 안 주죠. 그리고 윗꼬리도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윗꼬리를 달고 종목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사실 윗꼬리도 없었어요. 바빴던 거죠. 그리고 갭상승도 중간중간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딱 한 번 나왔죠. 그리고 한 번 개인들을 털어낸 게 뭐냐? 아랫꼬리. 그것도 아랫꼬리도 굉장히 눈여겨보실 게 그 점상 간 자리, 점상 가기 전날 보면 아랫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보면 윗꼬리가 있죠. 윗꼬리는 흔들기가 나왔던 거죠.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렇게 흔들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을 하고 아랫꼬리를 엄청 많이 달고 가는데 아랫꼬리에서 개인들은 많이 털렸을 거라고요. 많이 물량을 뺏겼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상한가까지 들어 말리죠. 세력들이 여기까지 만들어서 상한가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점상이 갑니다. 점상이 가면서 아랫꼬리를 살짝 만들고 종가에 점상을 만들죠. 자,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세력들이 주가를 매집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 일부러 점상을 만들까요? 뭐하러? 30% 아래 가격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데 30% 위인 점상에서 왜 만들까요? 무슨 얘기냐? 세력들은 저 점상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얘기예요. 이미 자기네들은 물량 매집을 다 했고 다 한 상태에서 점상을 만들어서 가격을 완전히 업시킨 다음에 점상을 살짝 풀면서 아랫꼬리를 달았을 때 개인들의 물량이 확 붙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어때요? 시가를 고점에서 갭상승을 만들고 아랫꼬리를 흔들어서 물량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또 붙게 만들어서 상한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뭐가 되죠? 거래 정지가 되죠. 예, 즉 무슨 얘기냐? 세력들은 저 갭을 이용해서 개인들을 유혹해서 개인들의 물량이 들어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거래 정지 다음 날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양봉이 나오게 되죠. 저 자리에서 세력들의 물량들이 앞선 자리와 함께 점상 바로 다음 자리와 함께 이틀에 걸쳐서 세력들의 물량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궁금한 거. 그러면 대표님 장대 음봉 전자리에 보면 양봉이 나왔는데 저거는 매수세 아닐까요? 라고 질문하시겠죠? 맞아요. 매수세입니다. 매수세인데 그 매수를 누가 했느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라는 거죠. 세력들이 저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면 갭상승을 해서 윗꼬리를 달고 매도 신호가 저렇게 잡히면서 장대 음봉과 함께 하한가를 가게 됩니다. 저기에서 세력들이 매도를 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 평균 단가가 4,000원, 5,000원, 6,000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15,000원의 수익 매도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아침에는 갭상승의 윗꼬리를 다니까 오늘도 가나 보다 하고 같이 들어왔다가 거기에 세력들의 물량이 완전히 우르륵 쏟아지면서 하다가 손도 못 쓰고 그냥 밀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왜냐하면 저 장대 음봉에 하한가 가던 날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죠. 예, 앞에 나온 양봉보다 거래량이 없어요. 저 자리는 앞에 양봉에서 이미 세력들은 그 전과 함께 물량 정리를 했고 장대 음봉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거의 다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물린 거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개파락을 시키면서 물량 테스트를 하는데 물량이 많지 않죠. 그리고 나서 2차 매도 구간이라고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에서 상한가와 함께 두 번의 상한가와 함께 급등을 하게 되는데 저 때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더 갈 것이다. 2차 발동이 시작되는구나. 2차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왜? 저 자리에서 2차 랠리가 나오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많지 않죠. 나오기는 나왔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앞에서 매도되지 않은 또 하나는 3일 음봉 이후에 첫 상한가가 나오면서 나왔던 양봉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앞에 갭상승한 공간 있죠. 저 공간을 싹 메꾸는 자리, 즉 세력의 평균 단가라고 얘기했던 갭상승 바로 전 자리를 지지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지지해주면서 갭상승이 나왔던 그 자리 하단에서 시작해서 매수세와 함께 끌어올리면서 뭔가 세력들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게 하지만 결국에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저 자리를 이용해서 세력들은 모두 다 물량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돼요? 다시 고꾸라지면서 급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세력들의 평균 단가와 점상이 나왔을 때 점상이 바닥에서 시작이 됐다면 그건 급해요. 그리고 흔들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세력들의 매집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남처럼 바닥권에서 이미 이렇게 200%, 300% 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점상이 나온다면 이거는 이미 점상 아래에서 세력들의 물량들은 다 매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가 상승의 조건의 최고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의 일반적인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주가 상승 조건의 최고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게 수급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지금 시장은 수급은 깡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적 안 좋아도 갑니다. 예, 종목 안 좋아도 갑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안 해도 대형주가 아니라면 개별주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세력들이 방송에서 세력이란 말을 자꾸 써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누군가가 주식의 주인이 매수를 한다면 종목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역상호가창이죠. 제가 항상 주식이 오르려면 역상호가창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역상호가창이라는 게 뭐냐? 매수와 매도를 비교했을 때 매도 물량이 훨씬 많은 것, 단기 매매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왜냐? 매도 호가가 매수 호가보다 많은 것, 쏟아지는 물량을 누군가가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매도 호가의 매도 물량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 매도 호가가 많기 때문에 내가 빨리 팔려면 어때요? 그냥 바로 매수가에다 던지게 되죠. 이렇게 던지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그 매도 물량을 누군가가 계속 먹어서 올라간다라면 이 종목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보면서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종목의 체결 강도는 100%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역상호가창이 더 가게 되어 있느냐?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오를수록 매도세는 늘어나게 돼 있죠. 가격이 오를수록 매도세는 늘어나는데 주가는 오르고 그리고 물량은 소화되고 있고 거래량은 증가하고 누군가는 매수하고 있고 이게 가장 좋은 아주 탄력 있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주식은요. 제가 늘 비교하면서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주식은 맛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맛집 식당에 가시면 어때요?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리시죠. 그랬다가 내 번호 부르면 가서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 이 종목이 당장 오를 건데 여러분들 번호표를 받아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너 사고 그다음 나 살게 나 매수할게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이 종목이 만약에 상하가 간다 내일 날아간다 그러면 앞다투어서 바로바로 사시려고 하겠죠. 서로 다투어서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호가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건 오를 수가 없어요. 왜? 이 종목이 그렇게 좋은데 왜 사려고 줄을 서 있어요? 그냥 사지. 왜 매수 호가에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냥 사버리지. 바로 그래서 매수 호가에 물량이 많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주식은 맛집이 아닙니다. 사고 싶으면 그냥 사면 돼요. 매도 호가를 먹어서 사면 돼요. 그죠?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내려갈 것 같아서 매도를 막 하고 싶다면 줄 서서 매도할 필요 없어요. 너 먼저 팔어, 나 팔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팔면 돼요. 근데 내가 계속 파는데 누군가가 자꾸 사주면서 주가가 올라가. 그럼 이건 뭐예요? 물량 소화와 함께 누군가가 큰 세력이 계속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도가 많고 매수가 적고 이런 상황에서 매도와 매수의 흐름에서 매수가 훨씬 많다라면 당연히 양봉이 만들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하게 되죠. 매도를 안 하면 주가가 하락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식은 매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대외적인 여건상으로도 내가 또 자금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이라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거래량의 해석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래량의 해석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거래량의 해석의 사례를 놓고 보자면 진짜 제가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이 시간을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녹화 방송도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 방송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제가 한 8강 정도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많이 요청들을 또 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연장해서 오랫동안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공부하시고 싶으시면요 한국경제 전화하셔가지고요 금요일 11시 강민숙 대표님 방송 너무 좋아요 하시고 시청률도 많이 올려주시면 방송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바로 거래량의 해석입니다. 이 거래량의 해석은 상승 초기 바닥권 거래량 증가는 주가 상승이다.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다중 바닥을 만들고 추세 전환을 한다면 이건 바로 매수 포인트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요. 갑자기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해요.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해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없는 하락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막 처음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가 막 하락을 하다가 끝자락쯤 왔을 때 거래량이 막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걱정을 하죠. 여태까지는 대표님 거래량이 없이 빠졌는데 지금 한 30% 빠진 상태,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걸 어떡하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가가 1,000원이었던 종목이 5,000원까지 하락했는데 처음에 10,000원, 9,000원일 때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6,000원, 4,000원, 5,000원이 되니까 거래량이 막 나와요. 그럼 그건 누굴까요? 세력들이,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주포들이 10,000원이었던 주가가 9,000원으로 빠졌을 때 팔지 않고 기다리고 버티다가 5,000원, 6,000원, 4,000원이 되면 그때 팔까요? 여러분처럼? 아니겠죠? 바로 정말 세력이나 주포들은 9,000원, 8,000원 팔아야 될 자리 아니 12,000원, 13,000원에서 팔고 나갔을 거예요. 결국은 10,000원이었던 주가가 6,000원, 5,000원, 4,000원이 됐을 때 물량이 터진다는 건 버티다 못해 파는 손절 물량들, 개인들의 물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락하던 종목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요동이 시작이 시작하면서 다중바닥을 만들고 전저점을 처음에 거래량이 터질 때는 저점을 지지해주지 않을 겁니다. 거래량이 점점 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함께 매도 물량이 쌓이게 되면서 누군가가 그 종목을 또 매수하게 되면서 저점을 다지게 되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거기가 바닥 매수 포인트인데요. 차트를 보고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 보시면 그냥 제가 무작위로 차트만 보고 고른 겁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점점점 위에서부터 하락을 합니다. 저기 맨 앞에 보시면 장대 음봉이 터지는 자리에 거래량이 터졌죠. 저기서 이미 팔 사람은 팔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점점 하락하다가 이 중간쯤 자리에 화살표가 터지는 자리쯤에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다중바닥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점점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 차트에서 이렇게 노란색 아래 풍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저는 노란 물풍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돈맥 특강에서도 제가 이 물풍선을 깔아드렸어요. 보시면 앞에 나왔던 물풍선의 사이즈하고 주가의 위치를 보면 그 다음에 나온 물풍선의 사이즈를 보면 오히려 주가는 더 빠졌죠. 근데 노란 물풍선은 어때요? 작아요. 원래는 주가가 더 빠지면 풍선도 더 커져야 돼요. 노란색이 더 커져야 됩니다. 근데 작아졌어요. 이건 뭐예요? 이제 그만 팔아도 된다. 이제 좀 사라. 관심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게 바로 매수 포인트 자리인데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중바닥과 함께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바로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과도한 거래량은 후유증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터진다고 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바닥에서 터졌느냐 고점에서 터졌느냐 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고점에서 과도한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지게 된다. 지금 얘처럼 이 종목처럼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물론 앞에 나왔던 매수, 저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는 양봉이에요. 저런 자리에서 보다 그 다음에 물량이 작기는 했지만 저렇게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온다라는 건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고점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대량 거래가 속출했다. 가장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다. 이럴 때는 일단 일부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게 만약에 음봉이라면 더더욱 많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요. 양봉이라면 한 20-30% 줄이되 고점에서 매수세가 터지기 시작했구나.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는 단기 상투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후유증이 굉장히 크죠. 보세요. 몇 개월 동안은 12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후유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바닥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서 다중바닥을 만들어주면서 5월 달에 거래량이 조금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식이 또 오르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 거래는 단기 상투권에서 대량 거래는 후유증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도 보세요. 대량 거래가 딱 터지고 나니까 다음 날 2번 이틀에 걸쳐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없긴 했지만 단기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 후유증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공부해야 될 거. 오늘은 이제 이 공부까지만 하겠습니다만 공부해야 될 건 앞에 뒤에 자주색이 나왔던 동그라미와 앞에 보라색으로 쳐놓은 동그라미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거래량 흐름으로 봤을 때는 뒤에 나온 거래량이 분포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으로 봤을 때는 앞에 나온 게 고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할 수 있는 거. 물론 이 뒤의 흐름을 봐야겠지만 저기에 나온 거래량과 저 음봉은 바로 뭐다? 혼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다? 매물 소화. 즉 앞에 몰렸던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SY라는 종목 모듈 주택 관련주를 전쟁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갈 것 같았는데 매도 물량도 안 나왔는데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매수권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요이 땅 그래 여기만 와라. 내가 진짜 5,300원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2,900원까지 반토막까지 났는데 본전까지만 오면 나는 기필코 팔고 나올 것이다.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까지 오니까 저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저게 뭐예요? 매물 소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자리를 제가 일부러 연결을 해놨어요. 보세요. 그렇게 매물 소화를 거치고 나서 주가가 폭락을 했느냐? 아니죠.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요. 바로 저 별표 쳐진 자리 있죠? 저기가 바로 매물 소화 과정이었어요. 바로 앞전 이 자리가 지금 자주색 동그라미 친 자리가 바로 이 별표 쳐진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가가 어때요?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하고 동그라미 친 자리 소화를 하고 그리고 다시 어때요?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이건 뭐예요? 앞에 있는 물량을 다 소화하고 새로운 손바뀜 세력,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손바뀜을 얘기했었죠. 그 손바뀜 세력이 대량 거래와 함께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게 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매수세로 들어오긴 했지만 별표 친 자리와 밑에 동그라미 친 자리를 보시면 강한 매수세로 들어오긴 했는데 단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어때요? 휴유증이 또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 휴유증이 크고 그다음에 어때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앞에 나왔던 첫 번째 급등했던 자리를 지지해주고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 우리 시청자님들을 비롯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또 저랑 같이 오랫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공부하셨던 VIP원님들도 고점에서 대표님 장대 양봉과 함께 대량 거래가 터지면 좋은 거 아니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양봉이어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을까 모르겠어요. 한국경제 와우넷 감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